내가 28살 봄에 집을 샀거든. 맞아. 얘 28살에 집 샀어요. 그때 이제 집을 처음 샀지. 어. 나의 목표는 그거였어. 어떤 목표? 집 사는 게. 배를 어느 시기에?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빠른 나이에. 사실 지원을 안 해. 이게 용돈을 100만 원씩 안 들였으면 더 빨리 살 수 있었지. 물론 그럴 수 있었겠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니까 동생들도 다 공부를 하고 있고. 꿈꾼 백이 구독과 좋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백입니다. 오랜만에 인터뷰 시간을 또 가져봤어요. 오늘은 INTP인 제 친구를 모셔봤습니다. 이 친구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니크하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데려와 봤고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광백이와 고등학교 친구이고요. INTP MBTI를 가지고 있고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친구를 데려온 이유는 그리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자수성가라는 게 맥락적으로 듣다 보면 결코 또 혼자서 이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 이 연대기가 참 재미있는 친구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마 그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인사이트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로 좀 넘어가 보자면 나는 너가 간 대학이 참 신기했다. 어느 대학을 나왔죠? 저는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이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해양대학교를 간 것도 좀 스페셜한 케이스였고 거기다가 해사대를 갔단 말이야. 네. 해사대는 어떤 곳이야? 한국해양대만 있는 건 아닌데 목포해양대학교라는 곳에도 해사대가 있는데 우리는 상선사관을 양성하고 배출해내서 이후에 궁극적으로 국가에 부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수송.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집안을 일으켜보고자 그치. 가게 된 이유도 분명히 있었던 거지. 맞지. 그렇구나. 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시다가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내가 돈을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공무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는 답이 없겠다. 대기업에 가도 사실 받는 돈이 뭐 한 달에 몇천씩 받지는 않잖아. 그래서 그 정도로는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 그래서 이 정도를 타개하려면 적어도 월에 뭐 얼마 이상은 벌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 사실은. 그치,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학교가 어떻게 그 학교만으로 이루어지겠어. 근데 해양대는 나름의 그런 판단이 쓴 거야. 그치. 해양대는 가능해. 가능해. 해양대학교는 졸업하자마자 군대 대신해서 이제 배를 대체복무로 타기 때문에 대체복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월급에 뭐 예를 들자면 일반 사람이 뭐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대체복무 하는 대신에 뭐 한 40만 원, 30만 원 받고 이렇게 일을 한다면 대체복무가 일반적으로 해양대학교는 일단은 차이가 없어. 그냥 상선사관이 돼서 항해사나 기관사로 일하는 사람이 받는 돈과 군대 대체복무로 3년을 타시는 분들의 월급상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확실하게 깔려 있는 거네. 그치. 루트상으로. 그렇구만. 해양대학교를 졸업해서 3등 항해사가 처음 돼. 3등 해기사가. 내가 처음 받았던 월급이 420만 원이었지. 몇 살에? 24살이지. 와. 24살에 통장에 꽂히게. 들어오는 돈이 420만 원 정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배를 탔고 왜냐면 내가 이제 배를 탈 때만 해도 유일하게 인터넷이 되는 배였어. 내가 이제 들어간 회사가. 그리고 정규직으로 타는 친구들은 보통 그거보다 한 4, 50만 원 정도? 대신에 계약직으로 타는 사람은 휴가 때는 돈을 못 받고 정규직은 한 월급의 7, 80%를 휴가 기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요건이었고 이 휴가에 대해서 개념을 자세히 잡아야 되는 게 배를 한 보통 6개월 정도 탄다면서 근데 실제로 그 6개월보다 더 길어지지. 거의 길어지지. 그래서 한 8, 보통. 9개월 정도까지 탄다면서.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육지에 내렸을 때 그때부터 휴가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휴가를 갔다 오는 거야. 그리고 다시 배에 오르는 거지. 맞아. 그래서 휴가 2, 3개월 기간 동안 월급을 받는 건 실질적으로는 좀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인이 잘 자금 현금 흐름을 마련해 뒀다면 그러니까 모아두고 그랬다면 괜찮은 상관은 건데. 없는데 근데 보통- 어쨌든 여기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정규직은 그 휴가 기간 동안 꼬박꼬박 월급 개념으로 나오는 거고 계약직은 월급이 없는 상태인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 계약직 미리 다 땡겨받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3등일 때는 그 정도를 받게 되고 이제 한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잘하면 1년인데 2등 회계사 항해사 기관사로 진급을 하게 되면 월급이 한 6, 70만 원? 50만 원에서 70만 원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 정도 올라. 그럼 500까지 가는 거네. 그치. 비슷하게, 비슷하게. 내가 이제 그냥 나를 예로 들면 다른 친구들은 말하기 어려워. 왜냐면 너무 다양해서. 나를 예로 들면 420만 원 받던 돈이 한 4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로 뛰었었고 이제 군대로 치면 소위에서 중이 된 거지. 그렇지. 근데 중이랑 대위랑 또 차이가 크듯이 배도 2등에서 1등이 좀 커. 2등에서 1등 차이가 1등 항에서 내가 통장에 받는 돈이 한 690만 원 정도였고 690? 한 달 월급이 한 달에? 근데 거기에 이제 수당이 포함이 안 돼 있어. 수당은 따로 이제 달러로 받는데 배에서 한 좀 오래된 그러니까 힘든 배지 노후선을 타게 되면 120 그리고 적당한 배를 타게 되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럼 뭐 합치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선을 1항사로 탔기 때문에 1등항에서 할 때 수당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달러로 받고 통장에 한 69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어. 합치면 800 좀 넘지. 800 초반이었네. 근데 그게 내가 이제 1년 휴학을 했었거든. 남들보다 내 동기들보다 1년 정도 늦게 배를 탔는데 그러니까 빠르면 27, 좀 늦으면 28쯤에 800 정도 받는 거야. 그럼 배 타는 기간 동안 대략 한 얼마 정도를 번 거야? 번 거는 사실 더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부모님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렸거든. 이제 100만 원씩 드리고도 다 모은 걸로 말하기는 뭐 중간중간에 쓴 게 많으니까 사실 이렇게 해보진 않았어. 근데 내가 28살 봄에 집을 샀거든. 맞아. 예, 28살에 집 샀어요. 그때 이제 집을 처음 샀지. 와. 근데 사실 그때 집을 산 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적당한 집을 산 거야. 아니, 어쨌든 간에 집이 생긴 거야, 그때. 그건 대단한 거야. 지금 봐봐. 지금 애들 봐봐. 그때 못 사서 지금 피도 사고 있잖아. 그때 샀어야지. 그러니까. 야, 근데 800 초반이 지키네. 그게 1항사까지 가는데 한 보통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요즘에는 더 좀 빨라졌다고 내가 들었는데 의무복무 기간 끝나게 되면 거의 이제 진급 시즌이야. 1항사 되냐 마냐. 당시 내가 탈 때만 해도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려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마지막에 이제 안 맞는 게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를 가겠다 해가지고 나와서 인터넷 되는 회사를 가. 인터넷 되는 회사는 중요했던 거네. 아주 중요했지. 왜냐면 다른 회사는 메일을 했어, 사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든 뭐 누굴 만나든 간에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든 간에 메일이 선내 메일이 있어. 선내 메일이 아니지. 외부 메일을 인터넷으로 이제 메일 전송을 주고받아가지고 개인 컴퓨터가 아니야. 그냥 배에 있는 마스터 컴퓨터 같은 통신용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로 메일을 쏘고 메일을 받는 식으로 해서 선장님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쓰는지 다 알고 있는 거지. 가족들이 뭘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메일을 받으면 선장님이 이미 보고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내가 탔던 회사는 이런 뭐 복지 향상 차원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 좀 발전에 발맞춰서 선원들이 이제 선내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줬어. 선원들의 선내에. 그래서 카톡도 가능했고 뭐 인터넷도 검색도 할 수 있었고. 그건 정말 중요한 거다.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였지. 나한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중요했는데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배는 어느 정도의 크기였어? 자동차선을 탔어. 그래서 자동차를 한 5,000대에서 7,000대 정도 실을 수 있는 정도의 배였고 뭐 톤수로 말하자면 이제 자동차 배는 좀 가벼운 편이야. 왜냐면 유조선이나 이게 기름을 실는 배나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걸 실는 배들은 엄청날 거 아니야. 철광석 같은 걸 실는 배들은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고 많이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좀 더 무거웠고 내가 탔던 배는 아무래도 완성된 자동차를 실다 보니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배가 아니었어. 59,000톤? 6만 톤 정도 되는 배였고 자동차 7,000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무게는 지금 7천인데 감이 안 나고 인고 운동장으로 쳤을 때 축구장 2개만 한 거지. 문학 경기장 축구장 그거 2개 들어가는 거야? 주차장으로 생각하면 돼. 내가 탔던 배는 주차장 홈플러스 주차장 12개를 배 하나로 만든 거야. 홈플러스 주차장을 2개로 연결했는데 그거를 12층으로 만든 배지. 홈플러스 주차장 2개 연결하고 이게 다 12층으로 쌓여있는 거야? 그렇지. 나 모르겠다. 난 감이 안 온다.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그쪽이었어. 이제 하는 일들을 대충 알 것 같고
이제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친구들을 동생들 뒷바라지를 좀 잘했어. 너가. 그리고 부모님의 재정적인 지원들도 좀 잘 해드렸고. 그치. 아 그런 것들이 너가 버는 걸로 충분히 가능했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야. 나는 이제 경제적인 역할을 많이 하긴 했지만 네. 사실 뭐 이제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부모님의 몫이었지. 아 그러니까 너가 번 돈을 다 일단 부모님께 들었어. 아니 100만 원만. 한 달에 100만 원만.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거의 5에서 6년 정도를 지원하고 또 뭐 큰 돈 들어갈 때 한 번씩 이제 지원금 쪽으로 이제 드렸으니까 그런 돈을 다 합치면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한 거의 꽤 됐다. 7천, 8천 원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어쨌든 부모님 직장 생활 하시면서 동생들 이제 뒷바라지 하는데 둘 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거든. 내가 배탈 때. 지금은 둘 다 공무원이 됐지. 그치. 야 진짜 그것도 너도 대단하지만 동생들도 대단한 것 같아. 그치. 동생들도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니까. 바로 이제 대줘가지고 지금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번 돈을 다 들였으면 좋았겠지만 아 또 그럴 순 없어. 그렇게는 할 수 없었고 왜냐면 모아야지. 그치, 모아야 뭐 나중에 큰 돈을 들이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준 건 맞지만 사실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많았지. 아 그랬었구나. 그치. 자 그럼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백업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어쨌든 간에 부모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끌고 나가면서 너가 이제 배를 타면서 번 돈들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생들도 잘 정착할 수 있었고 가정도 어쨌든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일어날 수 그치. 있었다. 재정적으로 부실했던 부분들이 어쨌든 뭐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사실 큰 돈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채워졌던 부분이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사업하시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부진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 때 이런 거를 지원하기에 충분했지. 그 정도는 충분했어. 지원하기에는 충분했고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동생들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도와주면서 집까지 샀단 말이야? 어떻게 샀어? 집은 부모님이 이제 사시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아무래도 좀 살다 보니까 좀 편리했어. 그래서 가격이 비싸진 않았는데 이 집은 내가 사야 되겠다. 사실 나의 목표는 그거였어. 어떤 목표? 집 사는 게. 배를 어느 시기에? 가장 빠른 시기. 가장 빠른 나이에 사실 지원을 안 해, 이게 용돈을 100만 원씩 안 들였으면 더 빨리 살 수 있었지. 물론 그럴 수 있었겠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니까 동생들도 다 공부를 하고 있고. 돈 모으는 재미를 느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좀 돈을 모아오고 있어? 일단은 자랑이 아니라 그냥 분석적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그때가 2017년도였지. 그치. 17년도보다 지금 집값이 대부분 2배 정도 올랐잖아. 와. 그래서 내가 샀던 집도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그렇게는 안 해도 돼. 한 뭐 2배는 올랐고 그 집은 월세를 줘놨기 때문에 월세 또 들어오네? 월세는 들어오면서 그 돈을 이제 내가 이제 다 완전히 내 돈으로 자담으로 샀다면 좋았겠지만 대출받은 돈이 그래, 이제 조금 그걸 이제 꼈겠지. 원리금을 내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됐고 아무래도 그 집에 돈이 더 이상 안 들잖아. 그치. 이 돈은 그냥 이 집은 냅두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집인 거고 이제 다른 집을 하나를 또 분양권을 샀지. 아 진짜? 바로 옆인데 이제 신축 이제 아직 지어지고 있어. 뭐 이제 그 집에 아무래도 바로 역 앞이다 보니까 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한테 분양권을 샀어. 새끼 갑자기 박탈감이네. 이 새끼 개부자였네. 뭐 그 정도 그 정도는 뭐 요새 재테크 잘하면 많이들 다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런 집에 투자하는 게 나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내 집을 가는 게 좀 꿈이었다 보니까 이런 투자의 형태라기보다는 더 이쁜 집, 좋은 집을 가지고 싶은 좀 생각이 컸지. 이거 약간의 좀 절박함도 있었던 거야. 절박했지. 그렇구나. 그런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학창 시절부터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배를 내렸잖아. 내린 거잖아. 내리고 나서 지금은 어디에 취업을 했어?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에 취직을 공공기관에 해 있어. 했어. 해양 관련된 공공기관에 있고, 부산에 현재 이제 거주하고 있지. 공공기관이면 배를 탈 때와는 또 다른 안정적인 맛이 있겠네. 안정적이지. 아무래도 이제 잘린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안 해보고 대신에 뭐 일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안정감이 있지. 둘 사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일단 해양업계라는 건 같은 동종업계겠지만 근무의 형태 자체가 배 타는 건 계약직이었나? 배 타는 건 계약직. 계약직이었고 어쨌든 바다를 돌아다니는 조금은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고 지금은 어쨌든 내륙에서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인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둘의 차이는 어떤 것 같아? 승선, 그러니까 배 타는 건 지금 타시는 분들은 다 각자의 계획이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정말 해볼 만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 그 단기간에 내가 가진 능력보다 좀 더 안정적이게 빠르게 큰 돈을 벌고 만져볼 수 있고 그걸 또 모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종잣돈이 된 거지. 시드머니가 됐던 것 같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거는 난 몰랐어. 월 300이 월 300 정도 받는데 이렇게 쉽게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배 탈 땐 몰랐어. 그 큰 돈이지. 300도 큰 돈인데 300이 이제 내륙 육지에서 이렇게 쉽게 쓰여질 수 있구나. 나는 이해를 못했어. 돈이 물 셀 때 나가는구나. 내가 배 탈 때는 나는 육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모은다고 말하면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어. 그냥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기 때문에 못 모으는 거다. 본인이 다 소비할 거 소비하고 못 모으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내가 만약에 배를 타지 않았고 어. 열심히 이제 해상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러면 핵심은 그거구나. 어쨌든 해양대를 나와서 배를 타는 그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받는데 쓸 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빠르게 부를 축적해 갈 수 있는 그렇지. 거구나. 일단 쓰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아예 안 쓰다시피 하니까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쓸 수가 없는 거네. 쓸 수가 있어. 쓸 수 없는 환경이긴 한데 이제 상륙을 나가면 그치. 또 그때는 쓸 좀 수는 쓸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또 나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가는 배였으니까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거기서 너가 좀 아껴야지. 사실 그냥 유조선 타는 분들은 상륙의 개념이 없어. 유조선은 바다에서 기름을 빼고 기름을 받기 때문에 진짜 그분들은 정말로 쓸 수가 없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쭉 돌이켜 봤을 때 너의 인생은 계획한 대로 산 거야? 아니면 흐르는 대로 살아온 거야? 조금 항상 내가 가지는 지론이 두 개가 있어. 어렴풋이 생각한 대로 된다. 어렴풋이 생각한 대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목표를 세운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인생이지만 적어도 내 인생만큼은 내가 어렴풋이 생각한 대로 됐어. 그러니까 사람이 내 입으로 내뱉는 말, 또 쓰는 그런 글씨 이런 거로 자기 이제 새해 소망이라든지 먼 미래의 계획을 잡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물론 이런 것도 단기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항상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되겠지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느 나이 때는 뭔가를 샀겠지, 뭐 집을 샀겠지, 또는 누구와 만나겠지, 아니면 어느 회사를 갔겠지, 이런 게 내 가장 깊은 마음 곳에 솔직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누구나 무서워서 다 말을 어디에 못하는 거지. 자기가 평가를 다 하고 있어. 자기를 그 어렴풋이 생각한 대로 가는 것 같고, 나는 그게 너가 말한 흐르는 대로 산다와 그리고 계획대로 산다 두 가지를 좀 포함한다고 생각해. 맞아.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 쉽지 않은 환경을 잘 극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좀 어느 정도의 토대를 마련했지. 그치. 앞으로도 이제 올라갈 일들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영상을 보는 내 채널의 타겟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치. 그리고 이제 그 고민들이 뭐 가정 환경이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인생의 진로를 헤매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헤쳐나가고 싶은데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단 하나의 말이 있다면 남들의 말을 그다지 귀 기울여 듣지 말라. 좋아. 자기 인생에 있어가지고 남들이 하는 얘기는 뭐 다른 뭐 실생활적인 부분이나 뭐 이게 뭐 팁 같은 거 정도는 좋아. 근데 적어도 내 진로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은 내 소리에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 귀를. 내 목소리에.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너만의 어떤 팁 방법이 있어? 이미 있어. 방법이 따로 없고 이미 넌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남들은 아무도 몰라. 너가 어떻게 생활하고 너가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넌 알아.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렴풋한 마음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아까 말한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이런 게 드는 건 네가 한 그 행동들이 오직 너만이 24시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남들이 뭐라든 간에 나는 이 나이
이 시점에는 이런 걸 이뤘을 거라는 어렴풋한 마음을 가지길 바래. 근데 그 어렴풋한 마음이 그냥 단지 상상하라 이게 아니고 그냥 생생한 상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드는 너의 마음 그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걸 만들어 가라는 거지. 일종의 직관인가 그러면? 무의식의 세계지. 무의식의 직관이자. 세계야. 그냥 지금 판단했을 때 너 그거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딱 물어봤을 때 네 마음에 그게 확신이야. 그러면 넌 그게 될 수 있는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다? 그럼 넌 더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그렇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구만.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고민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고민들이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자기의 커리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양하겠지만 이분들이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 만큼 나한테 떳떳해질 만큼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남들과 아무리 대화해봤자 좀 내 생각에는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 적어도 나의 진로나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나와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배에서 좀 많았던 것 같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고. 물론 다 같이 하는 일이지만 당직 쓸 때는 이제 그치. 혼자만의 시간이 좀 있거든. 자, 그 아주 깊고 깊은 밤바다를 바라보면서 그치. 혼자만의 시간에 젖는 거지. 물론 나도 이제 책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쓰면은 현실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래서 항상 낮에 당직 쓸 때 주문처럼 썼던 것 같아. 내가 현실적이 된 게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뭐 고등학교 때 시도 좋아하고 뭐 어떤 꿈도 많이 꾸고 이랬는데 현실적이 되기 시작한 게 배를 타면서부터 계속 적었어. 내가 원하는 거를 좀 적고 같은 걸 계속 적었어. 원하는 거를. 뭘 적었는지 구체적인 어떤 문장이 있어? 나는 뭐 몇 살 때 집을 살 거다. 내가 지금 모은 돈이 얼만데 몇 살 때 뭘 할 거고 뭘 얼마나 주면은 내 돈이 어느 시점에 이 정도 남는데 이걸 가지고 얼마짜리 집을 사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말을 당직 시간마다 썼어. 4시간 이제 일하고 나서 8시간 쉬고 다시 4시간 때 되면 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 사실. 망망대해에서는 그치. 뭐 배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태평양이나 뭐 대서양에 가면 그렇게 배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없어. 간혹 있는데 그게 아닌 시간에는 당직을 서면서 계속 쓰고 리마인드하고 어떤 상상도 하고 이랬지. 그래서 그게 좀 쌓이다 보니까 그게 어렴풋한 마음이 된 것 같아. 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내면의 마음, 내면의 소리.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걸까? 심지어 그게 허투루 보낸 시간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인데 당장에 내가 그렇게 시간을 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럽지. 고통스럽지. 그치. 결과적으로 널 만든 건 그 시간들이 다 합쳐져서인데 사람이 멍 때리는 시간에도 사실은 뇌가 쉬고 있다고 하잖아. 수많은 생각들을 해놓고 멍 때리면서 정리하는 그런 멍 때리는 게 쓸모없는 시간이 아닌 건데 사실 지금 겪고 있으신 분들은 그걸 쓸데없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결국에 잘 되든 못 되든 나중에 가서 봤을 때는 그 기간들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나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좀 그 기간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당시엔 너무 못 견딜 만큼 괴롭지. 그런 삶에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삶의 의미들을 깨닫는 어떤 시점? 나이?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 나이는 없어. 근데 내 소망은 그거였거든. 이제 가족들이 다 잘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힘들었던 환경에서 이걸 다 타개하고 아빠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동생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루는 게 나의 목표였어. 그러니까 1차 목표는 아니지. 1차는 내가 내 집을 사는 게 사실 1차 목표였고 그치. 이제 그 집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넌 거기에 대한 상징이 있었고. 상징성이 있었고 2차는 이제 가족들이 원하는 직업을 다 가지게 돼서 각자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였는데 이런 거를 다 이뤘을 때 오는 자부심? 있지. 그런 데서 오는 성취감?
사실 지금은 좀 공허한 때도 있어. 왜냐,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목표를 뭐로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부자가 아니지만, 그만큼까지 생각이 짧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뤄놓은 거지. 이 그치. 다음을 그리는 단계가 된 거지. 또. 그리고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해. 어떤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나 뭐 하고 싶은 거를 나한테 되게 이제 인스파이어링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너한테 좀 부러운 부분이 많지. 나는 약간 사람을 한정되게 만나는 편이거든. 그리고 나랑 잘 맞아야 오래가는 편이고 이런데 어떤 그런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지 사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나한테 진짜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삶의 모습으로 교훈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단 말이야. 근데 회사 생활에서는 그런 말할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도 다 너무 잘 훌륭한 됐지만 분들이지만 나눌 수 있는 고민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부담스러워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정말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강연이나 어떤 위인전이나 요즘에 뭐 나 위인전을 다시 읽고 있어. 뭐 에디슨 위인전 뭐 이런 거를 다시 읽으면서 도대체 내가 이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은 이뤘는데 이 이후에 살 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뭘 가지고 살아야 되나. 100년 더 살아야 돼. 아직 너무 많이 살 날이 많아서 그런 거를 좀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이야.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런 고민할 시간이 괴로워 사실. 생각 없이 그냥 TV 보고 소비하면서 즐기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뒤에 오는 폭풍이 심해서 가져야 돼. 이런 생각할 시간을 가지긴 해야 되는데 정말 나도 약간 이런 새해 목표, 3차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너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 이거 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 너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일단은 현재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빛을 향해서 달리시는 분들이 그 끝점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희열, 성취감을 반드시 성취하시길 바라겠고, 중간에 뭐가 오든 내면을 믿으시고, 그리고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조력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절대 잊지 말라. 결국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잊지 않도록 지금 기억해두고 오랫동안 생각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꿈은 뭐라고 생각해? 너무 담론 아니냐? 그냥 실제로 느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너에게 있어서 꿈은 뭐야? 개념적으로. 나한테 꿈은 이루고 나면 허망한 것? 그 약간 그런 것. 나는 현실적인 꿈밖에 안 꿔봤기 때문에 현실적인 꿈을 쫓는 사람이 있을 거고 좀 진짜 허망되다 생각하는 꿈을 쫓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다들 그렇겠지만 현실적인 꿈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허망해 하잖아. 아무리 부자여도.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정량적인 걸 이루고 났을 때는 그 뒤에 오는 그 허망함을 정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정한 꿈은 반대로 말하자면 이루고 나서도 정말 행복한 거 아닐까? 앞으로도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나는 내가 좀 그 뒤에도 행복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 그거는 아직 뭔진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너에게 꿈은 꿈을 이루고 나서도 행복한 그 어떤 것이 되는 건가? 그치. 그게 정말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 말 너무 멋있지 않냐? 너가 말을 해줘서 내가 모티브를 얻고 다시 표현을 한 거지만 나의 꿈은 내 꿈을 이루고 나서도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다. 그치.
라는 것이 정리가 되겠네. 아, 내가 이제 채널명을 바꿀 거야.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아, 음. 꿈왕병 이런 거? 그것은 추후에 참고해 주세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아, 너무 멋지게 잘 살고 있고 고등학교 때 참 좋은 얘기들을 우리 많이 나눴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속 깊은 얘기들을 나눠도 굳이 부담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고 술 한잔 안 들어간 이 상태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1년에 몇 번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만나면서 서로 간의 좋은 얘기들을 항상 그 우리가 만나지 않는 그 어떤 곳에서 좋은 경험들을 쌓아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늘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 사이가 될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예.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했어요. 예, 저도 한마디만 네. 예, 이렇게 친구가 운영하는 채널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처음에 많이 떨렸는데 사람한테 말하는 거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마음이 놓이고 제 원하는 대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사려 깊게 좀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성장해서 정말 유명한 친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자! 그리고 너의 얘기는 재밌었어. 왜냐면 다 너가 진짜 살아온 이야기들이잖아.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정리가 안 됐어요. 다음에 또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 네, 지금까지 ENTJ 강백이의 네, 저는 강백이었고요. 이 친구는 인팁 뭐뭐뭐였습니다. 뭐뭐뭐였습니다.